안녕하세요. 얼랜도 캠입니다. 오늘은 반도체 지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달에 시장 자체가 뜨거운 모멘텀 트레이딩이 급격하게 하락세로 전환될 수 있는 이유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보게 되면 모멘텀 트레이딩이 7월에 부진한 경향을 보이지만은 올해는 특히 변동성이 클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미 그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공지능 투자 증가에 힘입어서 상승세를 보였던 인베스코 S&P 500의 모멘텀 ETF가 2분기에는 44% 급등했다가 7월에 6.6% 하락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반도체 관련주는 7월에 11.4% 하락했는데 이는 모멘텀 주식이 7월에 마이너스 5%의 수익률을 기록하는 역사적인 추세와 일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AI 구축은 집중의 위험, 그다음 인플레이션 우려를 야기하면서 투자자들은 변동성이 큰 시장 상황 속에서도 분산 투자를 고려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S&P 500 지수 표면 아래에서 극적인 변동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반도체 주식의 천문학적인 상승세 위에 이미 그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데 인베스코 S&P 500의 모멘텀 ETF의 성과에서 잘 드러나고 있듯이 모멘텀 주식들의 놀라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S&P 500과 같은 주요 지수를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이 SPMO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SPMO하고 비슷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말은 한국말로는 스모라고 적혀 있는데 요 나중에 한번 차트로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아무래도 주가 많이 올라와서 조금 조정받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투자자들이 이른바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 즉 미국 전역에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데 수천억 달러를 쏟아붓는 거대 기술 기업들의 막대한 투자 덕분에 이익을 얻는 기업들의 주식에 몰려들었다. 반도체에 몰려들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주식 이름이 인베스코 S&P 500의 모멘텀 ETF입니다. 모멘텀이 얼마만큼 일단 좋은지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거죠. 모멘텀 좋을 때는 주가가 올라가겠고 안 좋을 때는 내려가겠죠. 그만큼 일단은 사람들의 심리를 좀 많이 반영하고 있는 그런 주가 차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많이 올라왔죠. 비슷하죠. 반도체 지수하고 똑같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와서 여기도 좀 많이 꺾이고 있는 그런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내려왔던 폭이 한 7% 정도 꺾이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어느 정도일지 이제 이런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다음에 그렇다면 중요한 거는 이거 다음에 이제 그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느냐. 그게 문제가 되겠죠. 이렇게 쌍봉을 치면서 내려와서 주가가 꺾이고 있는데 다시금 반등이 되려면 좀 시간이 많이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모멘텀이니까.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올라왔던 추세 있죠. 추세가 한 번은 무너졌고 이렇게 한번 무너져서 좀 주가가 또 하락되고 있다가 두 번째 일단 추세가 한 번 더 무너져 있는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돌아서 나가기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트를 좀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7월 달 들어와서 있죠. 7월 달 들어와가지고 인베스코 이거는 세마이컨덕터입니다. 이렇게 반도체 지수가 높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일단 7월 달 들어와서 완전히 꺾였다는 거겠죠. 여기는 반도체 지수가 높았고 모멘텀보다는 반도체가 항상 높았는데 7월 달 들어와서 역전이 돼가지고 지금은 아무래도 모멘텀이 조금 높게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 있고 세마이컨덕터 반도체 지수가 내려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만큼 반도체 지수가 많이 꺾여 있는 상태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서 모멘텀이 좀 꺾이고 있는 그런 순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월에 모멘텀 주식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역사적인 분석에 따르게 되면 앞으로도 더 큰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7월은 일반적으로 미국 증시에서 전반적으로 좋은 달이지만은 최근의 추세를 고려해 보면은 향후 몇 주 동안의 모멘텀 요인에서 급격한 변동이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 5년 동안의 차트를 나중에 한번 보시면 7월마다 모멘텀 주식들이 매도세를 보였다는 것들. 그래서 모멘텀 트레이드에 있어서 이번 7월은 특히 변동성이 큰 달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은 S&P 500 지수에서 모멘텀이 가장 강한 상위 10개, 10% 종목의 수익률을 하위 10% 종목의 수익률로 나눈 값으로서 모멘텀의 팩트의 월별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7월은 모멘텀이 계설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달로서 히트맵에서도 해당 월의 5년의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5%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히트맵 한번 보시게 되면 요거 자체는 7월 달입니다. 7월 달에 들어와서 이게 모멘텀의 히트맵 있죠. 어떻게 먼슬리 리턴이 되고 있는지 2021년도부터 시작해서 본다면 여기가 2.96% 하락했고 모멘텀 지수입니다. 2022년도 들어와서는 6.32%, 2023년도 들어와서는 6.67%, 2024년도 들어와서도 6.35%, 그래서 2025년도에는 2.58이다가 평균적으로 봐서 지금 이제 4.98 정도, 한 5% 정도가 하락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이렇게 요번에도 하락세가 좀 되지 않겠는가. 7월달 자체가 그 불안한 가운데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2020년도 상반기에 인기 있었던 거래 중에 하나가 투자자들이 반도체 주식을 사고 마이크로소프트를 포함한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주식을 매도하는 거였죠. 특별히 투자자들이 반도체 주식에서 하이퍼스케일러 주식으로 다시금 자금을 옮길 경우에는 이러한 변화를 갖다 지수 중에서는 파악하기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최근에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들에 속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의 강점은 반도체 기업들의 손실을 상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최근에 반도체 주가가 하락하는 날에는 하이퍼스케일러 주가가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좀 손바뀜이 나타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인공지능 경제는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는 시장에서 인플레이션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반도체 수요 강세로 인해서 반도체 제조업체들의 가격 결정력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자, 그렇게 현재로서는 밝히고 있죠. 자, 그래서 인공지능의 구축 자체가 GDP 대비해서 자본 지출의 비율을 엄청나게 확대시켰고, 이는 19세기의 미국의 철도 시스템 구축을 연상시키고 있다.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인공지능 관련된 인프라에 대해서 이처럼 높은 수요는 공급의 압박으로 이어지면서 경제 일부 부분에 가격의 상승세를 초래하고 있다. 그래서 투자자는 이미 연준이 2% 목표치를 웃도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투자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공지능이 노동시장의 생산성 향상이라는 디플레이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또 AI에 대한 강력한 수요로 인해서 혁신적인 기술에 필요한 메모리 칩 공급에 병목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극복하는지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어쨌든 그렇게 병목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같은 메모리 칩의 회사들의 수익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서는 한 15.5%가 급락한 것이 마이크론의 주가다. 물론 한 242%까지 상승했으니까 뭐 조정으로 봐야 된다. 좀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인공지능 관련된 기업들의 올해와 내년에 S&P 500 지수에 포함된 미국 기업들의 전체 수익의 성장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집중 위험으로 인해서 이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봤을 때는 AI 관련 투자가 여전히 강력한 투자기에는 될 수 있겠지만은, S&P 500에서 3, 40개의 AI 관련된 기업에 집중되고 있고 투자 수익률이 높은 그런 성장의 기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취약한 측면도 있다. 사람들이 일단 너무 많은 기대치가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 올라가기는 또 쉽지가 않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그래서 AI 관련된 기업의 수익성에 대해서 의구심이 AI 거래에 대한 상당한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AI 투자에 참여는 해야 되겠지만 매우 험난한 여정에 대비를 해야 된다. 변동성이 상당히 커진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많은 미국인들이 지금 성장주 비중이 높고 자국 시장에 대한 편향적인 투자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인공지능을 도입함에 따라서 가치주 일본, 유럽과 같은 선진 시장으로 투자를 다각화해서 AI 관련된 투자를 고려도 할 수 있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공격적으로 포트폴리오 매도하거나 회전시켜서 주식을 매수하는 대신에 다음 투자금을 그런 주식시장의 특정 부분에 점진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공격적으로 할 때는 아니고 좀 기다렸다가 점진적으로 가져가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반도체 관련 주식의 급등세에서 차익을 실현한 투자자들 이번 달에는 품질 요소와 관련된 과매도는 주식들 있죠. 그런 것들 S&P 500의 하위 10%에 속하는 모멘텀 점수가 낮은 상대적으로 분산된 주식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요때보다는 다른 쪽에 들어가서 먹을 게 더 많이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지금 모멘텀을 통해서 하락이 된다면 우리가 틀어야 되느냐? 자, 그런 건 아니고 분산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시장의 분산도가 높아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이건 일반적으로 강세장을 반영할 때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자, 반도체에만 지금 집중되어 있다가 좀 분산이 높아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매우 순환적인 시장이 되고 있다. 즉 말해서 특정 종목의 매도세로 인해서 지수 수준에서 잠재적인 조정이 나타나기보다는 이러한 환경에서 S&P 500 지수가 횡보하거나 변동성이 큰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7월에 시장이 변동성이 아무리 격렬한다 하더라도 시장의 모든 자산이 동시에 움직이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올 여름 후반기에는 새로운 최고치를 경신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럼 들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시장의 상관관계가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CBO의 변동성 지표죠. 1개월 동안에 암목적인 상관관계 지수는 2년 전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다음 요 차트 하나 보시게 되면, 그래서 변동성 지수 있죠. 1개월 만에 코릴레이션 인덱스 자체가 상당히 일단 밑으로 레벨이 상당히 꺼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레벨 자체가 상당히 다운됐는데, 그래서 2024년도 7월 이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그렇다면 변동성이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것은 시장이 전반적으로 큰 방향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거나 아니면은 개별 종목들이 시장 전체와는 다르게 각자의 길을 지금 이제 막 가고 있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상관계수가 이렇게 낮아졌다. 자, 그 말은 개별 종목들이 서로 비슷하게 움직이지 않고 각기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자, 그렇게도 볼 수 있겠고, 요약하자면은 시장 전체가 어느 한 방향으로 이렇게 쏠리기보다는 다른 것보다 종목들마다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이면서 변동성이 상당히 축소된 그런 상황이 현재의 모습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강세장이 길어질수록 내부의 상관관계가 낮아진다. 상관관계가 아주 낮아지면은 일부 투자가들은 고점 신호를 찾을 수도 있는데 아직은 그런 거는 시기상조인 것 같고, 상관관계가 정상에 또 가까워지게 되면 취약성이 또 다시금 나타나면서 변동성이 또 커질 수도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7월 초부터의 순환매 거래가 조짐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 순환매가 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통일 가중의 버전이 추종되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이번 달 들어서 시가총액 가중으로 산출한 종일 종목보다는 더 나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개별 종목들의 장세가 지금 왔다 갔다 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은 당분간 지속되지 않겠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번 강세장의 펀더멘털은 여전히 견고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투자자들의 자산 이동은 건전한 현상이다. 그래서 시장에서 쉽게 빠져나가려고 하지 않고 있다. 투자처만 바꾸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요 차트는 일단 토큰의 지출 지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라지 랭귀지 모델에 있어서 실리콘 데이터인데, 그 자체가 주은까지는 좀 계속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그 준 이후부터 6월 이후부터 시작해서 조금 많이 떨어지는 모양이 있죠. 이런 것들도 시장에서 좀 반영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현재 반도체가 상당히 일단 비싸 보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제 반도체의 이제 절대적이라든지 상대적인 밸류에이션이 있죠. 자, 그걸 일단은 15년 동안에 비교해 봤을 때 그 고점에 와 있다는 겁니다. 반도체 지수가. 자, 마찬가지로 여기는 지금 이제 삭스의 요 포월드 P 레이쇼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요거 자체는 좀 상대적 강대질 수 있죠. 자, 그것도 거의 다 고점에 와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좀 고점이 형성이 된 거 아니냐.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전 세계가 지금 AI에 지금 미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어닝스콜 있죠. 이제 기업이 실적 발표할 때 어닝스콜 할 때 그때 AI에 대해서 상당히 혼란한 점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자, 그때가 2022년도 하반기 때였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때가 챗GPT가 런치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2010년도까지 왔죠. 그다음 3년, 4년, 5년, 6년, 2027년도 되면 그 5년 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때가 아무래도 조금 약간의 꺾이는 그런 아무래도 조정장이 좀 나타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5년 정도 되니까. 근데 지금의 수량을 본다면 어닝스콜에서 요거밖에 이야기 안 했던 모습을 지금 이제 완전 여기는 엄청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AI 붐이 엄청나게 지금 뜨거워지고 있다. 자, 그것이 현재 막대 그래프인데 2027년도 되면 아무래도 좀 피크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일단 숫자에 찍히고 있는데, 한국에서 YY 기준으로 했을 때 50년 만에 가장 빠르게 지금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작년에 엄청난 수출이 많이 늘어났다. 이 반도체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반도체 안에는 결론 AI가 깔려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되는 이유는 계속해서 캐펙스를 갖다 붙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 자체를 본다면은 요 검은 것이 하이퍼스케일러 지금 캐펙스를 갖다 붙고 있는데, 얼마만큼 갖다 붙고 있느냐? 저 오퍼레이팅 캐시플로 있죠. 영업 활동을 통해서 번 돈, 자기다 번 돈보다 더 많이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프리 캐시플로가 지금 마이너스로 빠지고 있다. 자, 그만큼 죽기 살기로 지금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 AI를 차지하기 위해서 캐펙스에 갖다 붙고 있다. 여기 갖다 보니까 아무래도 반도체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자, 일단 그렇게 캐펙스가 늘어났던 것이 뭐 데이터 센터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아무래도 이렇게 캐펙스가 증가됐냐. 자, 그런 뜻이 아니라 낸드 프레시 이렇게 가격 있죠. 이런 것들이 뭐 670% 이렇게 뛰니까 아무래도 이 캐펙스가 올라간 데는 이쪽에 일단 자금이 많이 뛰었던 것들이 있는 거지, 뭐 데이터 센터가 뭐 2개, 3개가 건립된 건 아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사고 있는데, 그래서 애플의 팀쿡이 다 이야기했던 내용이 못 사겠다, 뭐 중국으로 돌리겠다 말은 하는데 쉽지가 않죠. 자,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 이제 캐펙스의 증가가 되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반도체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7월 7일 날 있죠. 자, 요때 일단 삼성전자의 삼중 실적이 발표되고 있고, 7월 10일 날 SK 하이닉스의 ADR의 상장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굵직굵직한 지금 이제 아무래도 발표들이 있으니까 요때 시장이 아마 왔다 갔다 하는 출렁거림이 많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빠질 때 담아가시는 건 문제가 없는데, 쫓아가서 또 담지는 말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것이 관건이다. 계속 쫓아가서 담게 되면은 시장 자체가 신용을 많이 품고 있는 시장이 레버리지가 많기 때문에 누군가는 또 털어버리면 거기가 단기 고점이 될 수 있다. 자, 그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현재 반도체 차트 한번 보시면 51선을 깨버렸죠. 자, 깼던 이유는 아무래도 그 거래가 많이 멀어졌다. 그래서 이격도가 좀 좁혀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격도가 있죠. 그래서 요 이격도 일단 차트에서 본다 하더라도 이격도가 상당히 이게 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옛날에는 이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33, 35까지 이때까지 올라갔다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자, 그렇게 하다가 이격도가 좀 많이 벌어졌는데 이제 많이 좀 좁혀져서 그 0에 근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영이 근접하게 되면 또 반등의 추세가 좀 나올 수는 있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세가 좀 꺾여 있는 그런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때까지 강하게 올라갔던 상승 추세선 있죠. 이런 것들은 좀 많이 꺾여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도가 자꾸만 옆으로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많이 옆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는 말의 힘이 조금은 줄어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옛날에 각도가 이 정도 됐다면은 자, 그만큼 매도세가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그 뜻이 되겠죠. 자, 거기다가 좀 자세히 보면 또 헤드 앤 숄더가 조금은 나타나는 그런 모양이 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고점이 좀 낮아지는 그런 모양이 있죠. 이때까지는 상승의 추세에 왔던 것이. 자,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매도세가 상당히 강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밑에서 떨어질 때 잡는 건 문제가 없는데, 쫓아가서 잡게 되면은 자, 거기가 단기 고점이 될 수 있으니까 일단 좀 우리가 주의하시면서 7월달 자체는 주가가 뭐 실적이 좋아서 올라갔다 해서 쫓아가서 잡지 마시고, 많이 빠질 때 자, 그럴 때 조금씩 담아가셔서 길게 보며 들어가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